자, 2월 결손금 공제 및 결손금 소급 공제 파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경로는요, 과표 및 세액계산, 세액계산 및 신고서 밑에 소급 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전에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금이 뭐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총액이 입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서 이익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우리 회계편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할때 세법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은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을 해서 계산합니다.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을 해서 소득금액,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손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우리는 이것을 결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은 세법상의 소득, 그리고 회계상의 손실은 세법상의 결손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다만 수익과 입금이 약간 차이가 있고 비용과 손금이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했던 것처럼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결손금 의미는 똑같은데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거의 뭐 비슷한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손금은 손금이 입금보다 더 크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2월 됐다고 합니다. 회계에서 차기 2월 또는 전기 2월 용어를 들어보셨죠? 그 2월 용어 쓰는 겁니다. 다음 3년도로 넘어가는 거. 자, 이 결손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1기 때 소득이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70원이었다고 하고요. 2기 때는 손실이 났네요. 50원 손실이 났고요. 3기 때 보니까 소득이 60원이 발생을 했다고 할 때, 자, 보통 소득이 발생이 해야지 법인세를 냅니다. 1기 때 법인세 내요. 자, 3기 때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법인세 내야 됩니다. 자, 2기 때는 손실이 났으니까 법인세는 낼 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야 될까요? 자, 그대로 끝나게 된다면 억울하다는 얘기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내는데 그건 당연히 낸다고 쳐. 그런데 손실이 났을 때 세금 안 내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3개년도치 합해 보니까 소득 70원, 60원, 130원에 50원 하면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의 소득은 80원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금은 70원과 60원 하면 13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내가 3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런 불합리함이 가니까 불합리해지니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소득 60원 있을 때 결손금 50원 발생한 거 빼고 세금을 내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액이 10원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면 깔끔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2월 결손금 공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야, 내가 내년도에 이익이 나올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 내가 미리 그 전에 세금 낸 게 있다면 그거 좀 거슬러 받으면 안 될까? 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 소급한다는 얘기는 거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이라는 말과 반대가 되겠죠. 소급한다는 말은 거슬러 간다는 얘기니까 소급해서 공제해 주자. 그러면 소급해서 어떻게 70원에서 50원을 빼면 차액 20원 상당인 만큼 법인세, 이 20원만큼의 상당의 법인세는 환급을 해 주자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 자, 그랬을 때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2월 공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결손금 요거 소득 70원에서 50원을 뺀 나머지 20원만 세금을 내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50원에 대한 상당액은 차익 20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 50원에 상당하는 만큼 50원 상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극공제는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만 그리고 신청한 경우에만 한해서 적용하고 2월 결손금 공제는 누구나 다 중소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2월 결손금 공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각 3년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등을 공제해서 계산한다는 각 3년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는데 사실상 비과세라든가 소득공제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2월 결손금만 거의 다 차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2월 결손금은 전에 발생된 2월 결손금을 전에 다 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은 각 3년도 소득금액의 80%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고 그럼 다 공제가 안 되는데 그거 다음 연도에 계속 2월에서 공제 받아라 라는 얘기고요.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회생계획을 이행 신청 중인 기업이 있다면 각 3년도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은 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2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계속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사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2월 결손금 탭에서 기록 관리되는 거 잠깐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공제받은 2월 결손금은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화면에 109번 2월 결손금란이 있어요. 거기서 공제를 받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2월 결손금 공제는 일반적인 거고 소급 공제는 누구에 대해서만 해준다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단기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혹시라도 직전 연도에 세금을 낸 게 있었다라고 하면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해서 공제해주자. 자, 이때 중소기업 여부는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준다는데 중소기업은 누구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병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요거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신청을 안 하면 2월 공제를 선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소급공제 받으려면 환급 신청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뜨리고 법인세 신고할 때 환급 신청 빠뜨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소급공제 해줄 수 있다면서요 라고 해가지고 뒤늦게 와서 신청하는 것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환급의 대상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거기에서 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0원이다. 소급공제 받을 금액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50원이다. 그러면 70원에서 50원 뺀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70원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법인세를 낸 이 금액과 2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이 금액을 차감한 요 부분이 환급 대상액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몽땅 다 환급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 받느라고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이 있다면 이게 실제 납부한 법인세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공식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서식 작성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입니다. 서식 자체는요. 자, 일단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그러니까 신고서 여러분들 맨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법인세 신고서. 맨 앞장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란에다가 여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 표시하고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104번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결손 금액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 조정계산서 화면에 상단에 전기를 클릭해서 전기의 과세 표준 금액하고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6번 결손금액은
단기 법인세, 단기 겁니다. 단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결손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결손 금액을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 8번 그리고 1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계산인데 직전 사업년도 과세표준 금액 그리고 11번은 직전 사업년도에 공제받았던 감면받았던 세금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 화면에서 6번 결손금액 확인됐죠? 과세표준금액 확인했고 공제 감면받을세 확인이 됐다면 자동적으로 뿌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소득공제 받을 결손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요 금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이 7번, 요거는,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소득공제 받을 결손금을 얼마로 할 거냐? 이 부분 결손금을 차감한 잔액 자체가 2월 결손금으로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을 하고 소득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잔액 나머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소득공제 받을 결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계산에서 차감할 세액이 나올 텐데 이 차감할 세액이 공제 감면세액이 되도록 계산하는 것이 방법이더라라는 내용.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여기 어디?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택, 갑택, 2월 결손금 세 번째 탭이 있죠. 여기에서 소득공제 받은 결손금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단기분 결손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득공제 받은 내역을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원래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 자체는요, 본래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2월 결손금 계산서에 입력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미리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뭐예요? 국세, 법인세, 국세에 대해서 환급 금액 계산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지방세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 화면에서 F12 불러오게 하면 법인세, 소득공제 신청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법인세 신고할 때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인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소득공제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자,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차감하고 거기에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 있죠.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같은 게 없어요. 지방세 결손금 소득공제 할 때는 공제 감면세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따로 별도로 규정된 게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 쪽에서 환급을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세 쪽에서 환급받은 결손금과 지방세 쪽에서 환급받는 결손금 자체가 어떻게 일치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깔끔하고 업무 처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결손금을 지방세 쪽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F12 불러오기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법인세 소득공제 신청했던 내용하고 일치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 처리하는 요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금, 2월 결손금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되 다시 결손금 소득공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일반 기업은 해당이 없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또 물론 당연하게 전년도에 세금을 낸 게 있어야지만 환급을 받는 거죠. 전년도에 세금 낸 게 없다 그러면 환급을 못 받죠. 당연히 그 얘기고 또 하나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에 세금 낸 게 있고 또 하나 법인세 올해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환급 신청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소급 공제보다 2월 공제 받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회사들도 가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소급 공제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세무서로부터 돈 받으니까. 그래서 지레지레, 하지 말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거 갖고 뭐 조사하겠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실은 편안하게 환급 신청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나중에 조사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징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미리 그 전에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해놨던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물론 뭐 소급공제 안 하고 2월 공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업무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월 결성금 소급공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조정 공제 감면,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여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는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입금해서 송금, 송금해서 입금해서 송금을 차감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에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을 계산하면서 뭐 과세 표준 계산하고 산출세 계산하고 하다가 쭉 밑으로 잘한 거 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세액 공제도 해주고 세액 감면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줘요. 자, 그랬을 때 조특법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가 세액 감면, 뭐 비과세 소득 공제, 뭐 여러분들 배우지는 않았는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거나 거의 해당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주로 이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받는다는 얘기는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돈을 번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돈 번 것과 똑같아요. 마치 소득이 생긴 것과 똑같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 감면 받은 거 몽땅 딱 농특세를 내라는 건 아니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또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하튼 세액공제 감면 받으면 대부분 다 농어촌 특별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신고납부는 본세, 즉 국세를 신고납부하는데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중간 예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간 예납은 따로 설명을 합니다. 중간 예납하는데, 중간 예납하지만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세는 중간 예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분납은 어떻게 했어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분납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세도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분납은 할 수는 있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된 서식은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그리고 농특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농특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세액 신고서, 요 세 가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농어촌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각종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등이 반영된 이 부분들을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인지를 모를 때는 요거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 합계표를 F12 불러오기 해가지고 확인을 쭉 합니다. 불러오기 하고 F11 저장을 쭉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특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화면에 법인세 감면받은 세액이 얼마 450만 원에 20%면 90만 원이네요. 90만 원. 그렇게 해서 쭉쭉 농어촌 농특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계 계산서 불러오기 그리고 저장 해가지고 합니다. 다 불러와집니다. 자동적으로 다 불러와지고요. 여기 농특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화면에 보면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납부세액이라고 했던 건 뭐예요?
예전에 농특세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받다 보니까 농특세 20%를 냈어요. 농특세 20%를 냈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세액공제 주로 이제 고용 관련한 부분인데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받아서 농특세를 20%를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세액공제, 세액 감면 받은 부분 중에서 뭐 고용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도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받은 부분 중에 일부분을 추가 납부했어. 도로 세금을 냈어. 그러면 당연하게 세액공제 감면 받은 부분에 농특세 납부한 것도 도로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되돌려 받아야 돼. 즉 뭐냐면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환급. 자, 환급 받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자,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란에 여기 기납부세 이 기납부세액에다가 기재를 함으로써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자, 당해년도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요 화면에 뭐 낼 거 내고 그리고 과거에 세액공제 감면이 취소됨으로써 농특세가 또 결과적으로 농특세가 취소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 농특세까지 정리했습니다.